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9일 4.19 학생의거 6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60년 4.19 그 일주일 뒤에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쫓겨난 게 아닙니다. 그때 4.19 학생 시위에서 주장한 바는 이승만 물러가라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 다시 하자, 부정선거 다시 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4.19 발포로 백수십 명이 죽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문병을 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젊은이가 있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라면서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사흘 뒤에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은 독재자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세운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버지 역할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어머니 역할을 해가지고 그 민주주의의 실속을 채워서 비로소 기능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진정한 한국의 민주투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주투사 분들은 지금 국립현충원에 계십니다. 피를 흘려가지고 공산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신 분들, 그분들이 진짜 민주유공자인데 요사이 갑자기 586 운동권 세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참 오만방자한 역사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정부는 세 분밖에 없었답니다.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이 민주정부고 나머지는 다 독재랍니다. 이런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지난 4년 동안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했는데 지난 4월 7일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한번 화를 내버리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바뀌어진 분위기를 타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대1 가상대결에서 이재명과 이낙연을 20%포인트 차로 이긴 걸로 나옵니다. 요게 딱 뭘 여러분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가상대결 때 항상 5대3 구도였어요. 20%포인트 차로 오세훈 그리고 박영준 씨가 이긴 걸로 나오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비율입니다. 이 같은 비율 5대3 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5대3 구도입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 55, 현상 유지 원하는 사람 35% 갤럽 조사입니다. 이게 굳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적으로 굳어지고 이념 지도상에서도 굳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도를 제외한 전 지역 그리고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자칭 진보를 제외한 보수 중도가 다 하나로 뭉쳐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안 된다. 문재인 정권과 유사한 정권도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린 게 이런 압도적 조사로 나왔는데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지난 16일 전국 1011명을 상대로 양자 대결, 가상 대결을 붙여보았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윤석열 51.1%, 이재명 32.3%, 약 19%포인트 차이죠. 그리고 이낙연, 윤석열 하니까 윤석열 51.6%, 이낙연 30.1%. 그 차이는 21.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3자 대결로 뭐 갈 리가 없지만은 3자를 이렇게 나눠 보니까 윤석열 37.2, 이재명 21, 이낙연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를 받은 사람은 홍준표 5.9%, 국민의당 안철수 5%, 유시민 3.2%, 추미애도 있습니다. 2.4%, 정세균 2.4%, 유승민 2.2% 이렇게 되네요. 여기 대충 보면은 범야권 후보군 지지율 합산이 이 여당보다 좀 높습니다. 이것도 크게 달라진 거죠.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대세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큰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여기 보니까 유승민 2.2%입니다. 전 의원이죠. 유승민도 2.2%. 그러면 국민의힘이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자체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는 이런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랫폼 역할을만 해야 된다.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게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가지고 대통령 후보감들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미스트롯식으로 막 경쟁 붙여가지고 1등을 뽑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점에서는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데 아예 뭐 없습니다. 없으니까 아예 우리는 플랫폼 역할만 하겠다 해가지고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 체제를 정비하는 게 이제 남은 문제인데 문제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아마 국민의힘 당헌이 있을 테니까 당헌은 오는 한 11월까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11월 만들어낸다. 그 전에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를 선출을 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윤석열 씨도 사실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빨리 정치 재개를 선언해야 됩니다. 뭐 정치 안 할 수는 없죠. 이러면은 정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는데 정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정치를 선언하는 방식에서 이제 신당을 만들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 합당할 거냐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당을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신당을 만들 세력이 없습니다. 뭐 금태섭, 김종인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신당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더구나 가장 결정적인 결함이 검찰총장 출신이 권력형 뇌물 전과자와 손을 잡는다는 거는 이거는 뭐 그거는 선거에서 지겠다는 선언일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인 선택이 없는 거에 사실 아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뭐 선거가 3년 뒤에 치러진다면은 충분히 신당을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철수 씨도 결국 합당 등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겠죠. 그럼 국민의힘 안에서 치열한 경선을 하고 또는 외부에서 추대할 만한 사람 불러들이고 해가지고 이 대통령감을 여러 사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신나는 경선 프로세스를 한 2달 정도 가져가면은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질 건데 문제는 윤석열 씨와 대응할 수 있는 비슷한 사람을 좀 내세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철수, 홍준표 정도입니다. 안철수, 그리고 홍준표 씨도 받아들여줘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가 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바꾸고 2030 세대가 희망하는 바도 받아들이고 그 초선 그룹의 희망도 반영을 하는 이런 젊은 내부 개혁이
이 여러 압도적 정권 교체론과 서로 맞물릴 때 내년 3월 9일 선거는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단일화 야권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전망을 상당히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제가 과거 선거 결과를 거의 다 제대로 맞췄는데 간단합니다. 여론조사 흐름만 보면 됩니다. 여론조사 흐름과 민심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 선거 예측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오늘 이 자료가 그대로 들어가면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기에 큰 또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신변 안전입니다. 신변 안전. 선거 기간 중에 뭐 암살 당한다든지 하면 그 대체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선거법을 사실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요인, 윤석열, 경호,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경호가 중요합니다. 경호, 안전. 여기에는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죠. 암살 전문 집단인 북한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이 야권 후보의 당선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이가 지령을 하면은 누구를 죽이라고 김정은이가 지령하면 그 사람 죽게 돼 있어요. 누구를 죽이라고 말만 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자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아니 김정남이를 이복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세계가 보는 데서 독공물을 써가지고 죽일 정도면은 남한의 대통령 후보 죽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집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그런 명령을 내리면은 네가 먼저 죽을 거다 하는 경고를 해야 되겠죠. 그건 과거 보면은 미국 정보기관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긴장된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좋은 기회도 왔고, 기회라는 그 한자 자체가, 기회라는 자체가 거기에 위험이 들어 있습니다. 위기라고 우리가 보통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위자는 위험하다는 뜻이고, 위기라고 할 때 기자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온 대한민국의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이 지금부터 진행될 겁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